호북성 곡성에 있는 석화주 박물관에 왔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꾸며져 있는 시설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서도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원주 항아리들이 장관입니다. 항아리들마다 자신의 출생 연도를 밝히는 명찰을 달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 숫자도 쉽게 눈에 띄입니다. 이곳은 석화주 원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즉 50년 묵힌 원주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주왕이라고 하네요. 총 양이 500kg쯤 됩니다. 농향, 청향, 장향을 감별하는 기구입니다. 예전 양조장 모습이고요. 석화주 중에서도 가장 고급이라고 하는 폐왕취, 그 원장주를 마셔보는 순서입니다. 30년 묵힌 원장주입니다. 한 모금 입에 들어가면서부터 오히려 달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오래된 술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석화주입니다. 석화, 레량구 이렇게 되어 있죠. 석화주 작은 병의 한 이름입니다. 요 레량구는 올레자에 두 개를 나타내는 량, 그 다음에 입구. 이 말은 중국에서 보통 건배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 둘 잘 마십시다. 맛있게 마십시다.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적에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런 뜻도 포함합니다. 석화라는 이름, 석화주의 이름, 이것은 지역명입니다. 후베이, 즉 호북성, 곡성현, 석화진입니다. 인구 11만 정도의 아주 작은 시골 도시예요. 북쪽에 바로 그 유명한 무당산이 있습니다. 무협소설의 소림사의 소림파와 더불어 또 일파를 이루고 있는 무당파의 본거지가 무당산인데 그 무당산의 남쪽 기슭이 석화진입니다. 그 곡성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양양입니다. 예전에 형주 땅, 제갈량이 언둔해 있고 유비현덕이 삼고 철회했던 땅이 바로 이 옆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삼국지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석화진에서 나오는 술, 석화주, 호북성에서는 꽤 유명도가 있는 술입니다. 여기는 형주를 포함해서 그 예전에 초나라 땅이었습니다. 이 석화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는 역사 깊은 술입니다. 이 석화지는 작은 고을입니다만은 예로부터 술 산업이 발전됐기 때문에 초나라 궁중에서도 즐겨 마셨던 술이 바로 이 석화진의 술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그 옛날에 초나라 장왕이 이러기를 쌍천의 술이여 신선히 마시는 그것과 같구나. 짙은 향기를 뿜고 달고 부드럽네. 술을 부어 천수와 건강을 노래하고 나라와 백성이 부흥하기를 기원한다네. 그런 노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석화진에서 나오던 유명한 술이 석계상천이라는 술이었어요. 석계, 돌 계곡에 쌍으로 있는 샘물,
그걸로 빚은 술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석화주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이 석화주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청나라 동치 황제 때입니다. 서기 1870년이었는데 소금을 팔아서 돈을 좀 벌었던 황흥덕이라는 이가 이 석화진에다가 양조장을 차렸어요. 그것이 황공순 주관이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석화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5대까지 왔습니다만은 4대 황씨 가업을 이은 이가 바로 황선영이라는 이였는데 이때 석화주가 전국적인 유명도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 4대손은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고 있을 적에 베이징으로까지 초청받아가지고 상공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석화주의 주력 술들은 청향형 술들입니다. 지금은 물론 농향형 술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청향형 술로 호북성에서 이름을 떨칠 적에는 북유행화요, 남유 석화라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즉 북쪽에는 행화촌 분주가 있고 남쪽에는 석화주가 있다. 청향형 대표술이다. 뭐 이런 미칭이었겠죠. 저도 뭐 직접 봤습니다만은 우한에 도착을 해가지고 무당산까지 가고 또 양양, 형주 이런 쪽으로 도는 데마다 여기에 대합실이나 기차역 플랫폼 그 가로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술 광고가 바로 석화주이기도 했습니다. 석화주 그 본상품의 광고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자리에는 폐왕취라는 또 술 이름이 그렇게 또 자주 보입니다. 폐왕취, 폐왕이 취했던 술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석화주에서 프리미엄급으로 내놓은 술의 브랜드가 바로 폐왕취입니다. 비싼 술이에요. 가장 싼 술이 500ml 같은 경우 500위안, 즉 우리 돈 10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예사로 20만 원이 넘고 1000ml짜리 같은 경우 우리 돈 80만 원 선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폐왕취는 대개 70도 원장주입니다. 제가 맨 앞에 소개해드린 그 석화주 술회사에서 30년 묵은 술을 한 잔 마시곤 했는데 원장주를요, 그게 바로 폐왕취에 사용되는 원주였습니다. 70도. 그런데 제가 뭐 중국 술공장을 방문하면서 자주 마셔본 것이 이 70도 술들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하고 거칠고 그렇진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 높은 도수가 실감이 안 납니다. 잘 넘어가요. 야, 이렇게 맛있고 잘 넘어가는 술이 어떻게 70도나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폐왕취 술을 마시면서도 야, 신기하다라는 말까지 하곤 했죠. 물론 이런 폐왕취 같은 고도의 술, 그리고 비싼 술은 대개 이 후베이 지역의 고급 식당, 거기에서 비즈니스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술입니다. 때문에 뭐 이렇게 포금을 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두세 잔씩 마시고 상담,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로 술이겠습니다. 폐왕취, 왜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요, 폐왕이 바로 초폐왕, 항우를 가리키죠. 항우와 유방이 정패를 다툴 때 이 석화진이 또 중요한 무대로 떠오릅니다. 즉 서안에서부터 유방의 군대가 도망을 칩니다. 남쪽으로. 그때 항우가 뒤를 추격하는데 유방이 먼저 이 석화진을 통과했어요. 그 뒤를 곧바로 항우 군대가 쫓아왔는데 잠깐 석화진에 주둔을 했어요. 거기서 이 항우가 이 석화진의 술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 술맛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했어요. 그래서 가져와 보라 하고는 마셨는데 술맛이 보통이 아니야. 항우가
휘하 장수들한테 말합니다. 자, 우리 하루 여기서 쉰다. 그동안 유방놈을 추격하느라고 많이들 지쳤을 테니 오늘 하루 여기서 푹 쉬고 마음껏 이곳 술을 마시도록 해라. 이랬어요. 그때 책사인 범쟁이 나서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 빨리 뒤를 쫓아가서 유방을 제거해야 후환이 없다. 여기서 멈칫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간언을 올립니다마는 항우가 듣질 않아요. 물론 이때 항우는 여첩 우희가 같이 있었죠. 그날 밤 항우는 우희랑 더불어 장수들과 무진무진 취해버렸다. 그리고는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겨우 군사의 대오를 정비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추격이 시작됐는데 유방의 뒤를 잡지 못했어요. 천추의 한이 될 만한 사건. 그게 바로 이 석화진 술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세는 확 뒤바뀌어서 유방이 역습을 하고 항우가 우희와 더불어서 숨지면서 조폐왕의 꿈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때 이 석화진 사람들이 항우를 가리켜서 역발상 기계세의 사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이 민간에서는 전해집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는다. 그 유명한 말이 이 석화진에서부터 유래됐다고 여기 사람들은 또 그러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석화진에는 또 2명의 농민 반란군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명나라 말기였죠. 황간의 정치 때문에 명나라 조정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감간오리의 침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군들이 사방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이 오늘날 섬서성 지역에서 일어난 2명의 농민 지도자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자성과 장헌충이었죠. 결국 이자성은 북경의 자금성까지 쳐들어가서 황제 스스로 나무에 목매달아 죽게끔 만들었던 그 인물입니다. 이전에 이자성이가 관군한테 패퇴를 해갖고 쫓길 때였습니다. 또 한 명의 지도자였던 장헌충이가 대군을 이끌고 이 석화진에 주둔했다가 무한으로 옮깁니다. 그 석화진에 있을 적에 장헌충이가 이자성의 편지를 받습니다. 도와달라고. 장헌충이는 이자성을 퍽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자성이 겨우 10여 기의 기병들만 이끌고 도망치듯이 이 석화진에 와서 장헌충이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조정을 무너뜨리자 하고 맹세를 하는데 그때 돼지 피를 마시고 아울러 이 석화주를 둘이서 마셨다. 맹세의 술로 사용된 것이 바로 석화주였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 장헌충이는 중국 역사상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사이코패스로 그려지는 인물이죠. 뒷날 우한으로 내려가서 대서, 큰 서쪽이라는 대서라는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황제가 됐던 그는 오늘날 사천성 청두에 가서 예전에 청나라 땅을 다스리는데 기괴한 행위는 다 합니다. 민간에 가장 많이 전해지는 얘기가 있죠. 중국 젊은 여자들이 전족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발이 작고 가늘어요. 그것들을 또 취미 삼아 다 잘라가지고 탑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탑의 맨 꼭대기를 장식할 게 없어가지고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던 애첩을 불러내가지고 거의 발목을 잘라가지고 또 마지막을 장식했다 하는 그런 악독한 인물이 바로 장헌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화주 사람들은 항우 이야기는 많이 자랑합니다만은 이 장헌충 이야기는 오히려 꺼내기를 싫어해요. 그 나쁜 놈이 마시던 술이 바로 우리 술이었다. 뭐 이 이야기를 듣기가 싫은가 봐요. 지금 요 술이 호북성에서
100ml짜리인데 13원입니다. 우리 돈 2,600원이죠. 조금 거칠어요. 미리 패왕치를 마셔봐서 그런지 가격도 그렇고 그 술 맛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팍 치고 들어오면서 쓴맛 그리고 탁한 맛까지 느껴집니다. 칭향이라고 하는데도 향은 거의 없고요. 대신에 무게감은 없고 가벼워요. 뒤는 또 깨끗하네요. 가격도 그렇고 술맛도 그렇고 서민 대중들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로 여겨집니다. 석화주 같은 경우 42도 성세고량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88위안, 우리 돈 2만 원 가까이 되고요. 석화 금연주, 이것이 158위안, 3만 원 가량. 석화 일품이라고 된 술이 꽤 비싸요. 528위안, 우리 돈 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가격대 술이다. 우리가 호북성의 대표적인 술이라고 하면은 도화향, 관공방, 대군변, 황학루 이런 술들이 있는데 이 석화주 또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술입니다. 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무당산을 구경한 뒤에는 어김없이 이 석화촌으로 와서 이 술공장, 술박물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코스가 되어 있는데 때문에 제가 맨 앞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그 박물관이 참 이쁘게 꾸며져 있어요. 거기서 또 기념용으로 선물용으로 적당한 술을 사갖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훗날 무당산 여행을 한다거나 동정호 여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을 적에는 이 호북성에서 꼭 한번 이 석화주를 만나보시라. 그리고 그 70도 패왕치도 한번 마셔보고 하여 더 높은 항우의 기세와 그의 좌절까지 한번 더듬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